네, 안녕하세요. 꿈꾸라 대추입니다. 어제는 응애 관련 영상을 찍고 오늘은 이제 병균 관련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기가 단 1분 1초라도 병 방제를 빨리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응애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빨리 처방을 하거나 방제를 해야 된다면은 오늘 말씀드리는 병균은 하우스도 그렇지만 현재 노지에서 재배하시는 분들이 빨리 방제를 해줬으면 하는 상황이고, 저 역시도 이제 하우스 재배하고 노지도 재배하다 보니까 노지에서도 병균 관련해서 피해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장마 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해충 방제에 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병균은 세균 열매 썩은 병이라는 병입니다. 2차에 결실되었던 과실의 경우 지금 이제 뭐 손톱 정도만큼 크기가 컸을 텐데 비 온 다음날 보니까 원인을 모르는 구멍이 많이 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벌레 피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세균 열매 썩은 병이라는 병균 피해고, 이 균은 장마 기간에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비바람에 의해서 상처라든지 아니면은 나무 작물 전체라든지 눈을 통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장마가 보면은 특징이 비도 많이 오지만 바람도 그 못지않게 많이 불기 때문에 감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 분들이 탄저를 많이 신경 쓰는데 지금 애석하게도 탄저도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주 비상사태라고 말씀드리는데, 우선 세균 열매 썩은 병 말씀드리기 전에 탄저랑 세균 열매 썩은 병이랑 약 중에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 장마 기간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대추의 병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추 6월에서 7월 병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6월에는 꽃이 개화를 하죠. 개화를 하기 때문에 어떤 게 써야 하냐면 잿빛, 곰팡이를 신경 써야 됩니다. 일부 이제 탄저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이쪽이 더 많은 비중을 둔다고 할 수 있다면은 7월 같은 경우에는 착과가 되고 또 일부 개화를 한다고 봤을 경우에 첫 번째 신경 써야 될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세균 열매 썩은병입니다. 두 번째가 뭐 있냐면 탄저병, 그리고 녹병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과 7월달에는 병을 방제하는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6월달에 내가 곰팡이를 잘 방제해서 착과를 했다면 7월달에는 곰팡이보다는 요 밑에 있는 병균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우선 치우고 다시 한번 7월달을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의 병균이 7월달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두 가지는 한 가지 약제로서 방제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제가 이번 투어 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 약을 대부분 다 아시더라고요. 카브리오 A라는 약은 엄밀히 따지면은 내우성이, 그러니까 비가 왔을 경우 잘 안 씻겨 내려가는 그런 살균제고 또 방제 효과도 아주 우수한 약입니다. 해서 6월 달에는 이 약이 곰팡이에도 등록이 되어 있지만 곰팡이로는 약하고 곰팡이 때는 곰팡이 약 하겠지만 7월 달 같은 경우 이 약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해서 탄저라든지 녹병을 방지하는 데는 이 약이 상당히 좋고요. 또한 이제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 개념이죠. 그래서 탄저나 녹병 동시 방제가 가능한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저나 녹병을 방지할 경우에는 뭐 이런 약이나 이런 약을 사용하시면은 방제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계속 하죠. 7월, 8월, 9월 꾸준히 방제한다 보면은 이 세균 열매 썩은 병이라는 거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게 비와 바람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리고 잠복기가 길지가 않습니다. 잠복기가 뭐냐면은 감염되었을 경우에 바로 병반으로 나타나는 그 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탄저 같은 경우에 기본 2달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덜하지만 녹병도 잠복기가 없지만 동시 방제가 가능하죠. 하지만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들과 약이 완전히 다르고 잠복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만약 내가 약을 꼭 쳐야, 노지 같은 경우 약을 꼭 쳐야 된다면 저는 이 약부터 방제를 할 것 같습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핵과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자두나 복숭아 같이 안에 이제 둥근 핵이 있는 것을 핵과류라고 그러고, 세균성 구멍병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거와 균이 거의 흡사합니다. 즉 관련된 약재가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방제를 빨리 해 주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균 열매 썩은병과 탄저병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탄저나 녹병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약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선택을 해서 할 수 있지만 이 세균 열매 썩은병은 항생제 개념이기 때문에 약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해서 요 앞에 보이는 요 약들이 아마 거의 한 80% 정도, 요보다 또 몇 가지가 더 있겠지만 대표적인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방범대라는 약, 농용신이라는 약, 그리고 브라마이신이라는 약, 그리고 뭐 킬러펜서라는 약, 이런 항생제 계통의 약을 사용하셔야지만 세균 열매 썩은 병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탄저병이 관련된 약재로는 이 병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혼용 여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을 구매하시는 곳에 가셔가지고 이 두 가지 약이 혼용이 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가 두 가지 중에 먼저 쳐야 된다면 저는 세균 열매 썩은 병 약을 먼저 방제하셔서 어느 정도 방제를 한 다음에, 잡은 다음에 탄저병 약을 사용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방제도 중요하지만 우선 내 포장을 정리해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세균 열매 썩은병 같은 경우에는 병든 가지라든지 낙엽통에서 이게 애들이 잠복을 하고 월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지금 낙엽이 졌다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1차 적심, 2차 적심 또는 불필요한 신초 가지를 제거해서 그 가지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고 포장 안에 있다면은 거기에 균이 잠복해서 균 확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제거해 주시면 좋고요. 근데 이 녀석들이 무서운 거는 저희가 아는 녹병도 이 낙엽을 잎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지만 이 세균 열매 썩은 병도 균이 심하게 번질 경우에는 낙엽 지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방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해충이 그렇게 크게 활동을 못 합니다. 대신 병균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해충보다는 병균 쪽에 먼저 방제를 하셔서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꿈꾸라 대추였습니다. 감사합니다.